예, 안녕하세요. 박수라도 치고 싶네요. 그죠? 짝짝짝짝짝. Invitation to the Castle Ball이라는 노래입니다. 무도회의 캐슬볼이니까 성에서 이루어지는 무도회 정도가 될 텐데, 그죠? 뭐, 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야구공, 축구공의 공이 아니고, 무도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캐슬볼, 무도회, 성무도회의 초대라는 노래였는데, 뭐, 뜬금없이 무도회의 초대라는 노래를 트는 것은 오늘 주가가 드디어, 그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2499를 넘어섰다. 2499. 2499를 넘어섰다는 것을 무도회에 초대할 만한 사건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얼굴을, 못을 숨기고 여러분들에게 만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댓글은 다 읽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올 때 여러분들 재빨리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균이 그쪽으로 튀어갈지 모르니까, 그죠?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어제 수요일 어제가 수요일인가요? 맞나요? 하여간, 어제 수요일 날이군요. 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꼼짝 못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예, 그렇죠.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야간 간에. 뭐, 집에 있으니까 좋네요. 뭐,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뭐, 냉장고 들락거리면서, 더구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둘 다 집사람이 사실은 코로나 걸려왔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코로나 걸려왔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조심하면서 집에서 마스크 끼고 있고 저 방을 따로 쓰고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뭐 며칠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병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점점점 병원 다녀온 날, 언제였습니까? 다녀온 날 아주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바람에 집에 겨우 기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게 수요일이었군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코로나네 하는 바람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나란히 코로나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코로나 환자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집안에서 서로 격리할 필요도 없죠. 그죠? 집에 두 사람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격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 아는 사람이 둘 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두 분의 부부간의 금슬이 참 좋으시군요 라고 그럽니다마는, 야간 간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야간 뭐 남들 다 걸리는 코로나 이때까지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잘 버텼는데, 결국은 저도 코로나의 마수라 그럴까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야간 간에 윤여님, 이 노래처럼 제 눈과 그리고 몸이 힘차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회복해가지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주가는 2499 넘겼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전까지 설마 하긴 했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우리가 파동을 잘못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혹시 파동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최악의 케이스는 이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이고 확 빠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락 파동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반등이고, 그죠? 반등에 불과하고 다시 하락이 이어지는, 이게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에 우리가 1이라고 2로 보고 3이라고 4로 봤으니까, 이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겹치는 경우만 아니면, 그죠? 겹치지 않으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상승을 기대한다면 5번 파동이므로 3번 파동의 꼭지를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2499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2499를 먼저 넘기느냐,
아니면 요 1번 파동의 꼭지가 얼마였습니까? 2241이었던가 2246이었던가 뭐 그죠? 2246이었던가 이걸 밑으로 가느냐가 둘 중에 아니었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2246을 넘기려 그러면 밑으로 뚫리려 그러면은 기준선도 무너뜨리고 그죠? 구름도 무너뜨리고 이런 꼴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가가 2246이 되면 여기 올 텐데 그럴 때는 이미 후행스팬도 기준 그 캔들을 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더라도 2246을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추세의 하락 전환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246이 깨지는 꼴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그때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항상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 미래가 확실하다고 언제 누가 이야기합니까?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죠. 그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을 확률이 어느 쪽이 높으냐로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쯤의 상황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나 2499를 깰 확률이 높나 아니면 떨어져 가지고 2246을 깰 확률이 높나 어느 확률이 높나 그래도 2499 확률을 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냐 깰 확률이 높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넘어섰죠. 물론 장중에 2507까지 갔던가요? 눈이 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네. 2501까지 갔던가요? 하여간 2501까지 가면서 2499를 살짝 무너뜨리고 다시 마감가는 2479로 끝났으니까 뭐 부타감한 꼴이 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장중에라도 2499를 깼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2499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요라 보면은 그죠? 이 꼭지가 2499였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으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보다 훨씬 더 위에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제까지는 못 넘어섰고 오늘은 이 파동에 이 3번 파동으로 예상되는 파동에 넘어섰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는 5번 파동을 예상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2401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안 깨졌으니까 그게 4번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5번 파동이다. 그럼 그 전에 삼각형 이야기하던 거 어떻게 됐느냐. 이게 4번 파동이니까 4번 파동과 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플랫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노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여하간간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면 지금부터는 5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 우리가 여기 사실은 1번, 2번,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 3번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3번 파동을 잘 세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1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2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여기를 3, 4, 5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요걸 4로 보기가 요걸 3, 요걸 4로 보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해요. 그죠? 이 2번 파동이 짧았는데 4번 파동이 더 짧게 나타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1을 맞고 여기는 2를 맞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의 1, 여기가 3의 2, 여기가 3의 3, 여기가 3의 4,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의 5가 되면서 3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다시 4, 5로 예상이 되고요. 그죠? 아니면 과적 시나리오죠. 1, 2, 자, 여기가 3이고, 아이고.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1은 우리가 1, 2, 3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4화까지 왔고, 이 2499가 1, 2, 3인 다음에 4니까 지금부터는 5다 하는 게 시나리오 1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1, 2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3의 1, 3의 2, 3의 3, 3의 4다 이거죠. 지금 3의 4.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은 3의 5가 있으면서 동그라미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5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요거니까. 여기죠. 여기. 이걸 갖다가 그냥 5번 파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3의 5로, 이걸 3의 5로 보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가 결정되긴 합니다만은, 이걸 만약에 5로 본다면 뭡니까? 다시 A, B, C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고, 떨어지고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고, 아니면은 이걸 동그라미 3의 5로 본다면 4가 있고 5가 있는 다음에 조정이 있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이어가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A, B, C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거의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거의 없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둘 다 지금의 상승 추세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140 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요거 2124가 그죠? 2120 여기 2124가 그야말로 하락 파동이 끝이고, 이까지가 이제 하락 파동이 끝이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로 보느냐, 아니면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의 1, 3의 2, 3의 3, 3의 4,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의 5에서 3, 그 다음에 4, 5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겠습니다는 야간간에 2134 요거를 갖다가 이전까지는 하락 추세,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 시작, 2134가 바닥이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죠? 그런데 혹시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재수없는 경우가 혹시 여기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는 지금이 뭡니까? 여기가 3까지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4이고, 죄송합니다. 4이고. 근데 여기서 5의 1, 예? 5의 2,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는 없느냐. 다시 말해 지금이 하락 파동을 반등하는 5의 2 파동이 될 가능성은 없느냐 라고 가능성 한다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5-1 파동이고 여기가 반등 파동이 5-2 파동이라면, 그렇다면 아직까지 5의 3, 5의 4, 5의 5니까 아직까지 뭐 당연히 2134가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비관론이 살아있죠. 엄청난 비관론의 가능성이 약간은 살아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관론이 사라지려면,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번 파동의 꼭 출발점이니까. 그죠? 출발점이니까 이걸 갖다가 1번 파동의 출발점보다도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흐름은 사라지고, 그죠? 모든 서름이 이건가? 모든 서러움이라 합시다. 이게 가장 맞춤법이 맞아 보이네. 서러움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나,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찍어보죠. 얼마입니까? 요거죠. 그죠? 얼마입니까? 2546이죠. 그죠? 2546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요 레벨 2499를 깼으니까 2499는 깨고 2546을 못 깨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더러운 케이스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499를 깼으니까 그 다음에는 2546을 조만간 넘어서면서 드디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던 유일한 불안한 가능성, 여기가 5-1, 여기가 5-2라는 시나리오마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546만 넘어가면은 이 시나리오도 사라진다. 이걸 밑으로 내려가서 더 안 왔고, 그죠? 2499를 넘어섰고, 그러면서 2546만 넘어선다면 이제는 불안 끝 상승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목균형상으로 보더라도, 그죠? 구름 위로 넘어섰고요.
기준선 건들지 못하고 있고, 기준선 넘어섰고 후행스피드 넘어섰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지지와 장을 반복하던 후행스피드가 구름과의 관계에서도 주가는 드디어 구름의 저항마저 벗어나고, 후행스팬이 그죠? 후행스팬이 주가의 구름의 저항마저 벗어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느냐. 조정 보이면 회피하죠. 우리가 여기가 3이고 뭐 3에 3이든 뭐 뭐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이 5일째인데 5도 1, 2, 3, 4, 5가 있는 것이니까 조정을 보이면 이게 5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일 테니 2499를 넘어섰으니 뭐가 걱정이냐. 조정을 받으면 고마운 거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정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권들이 어제 파월의 입 한마디에 갑자기 시장이 환호자격하면서 파월은 연설하기 전마더라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 그죠? 예전에 똑같은 이야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 겁난다. 라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그 파월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경기가 침체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긴 했습니다. 그죠? 물론 바로 그러면서도 약간의 뒤끝을 남겼죠. 뭐 금리가 계속 인상돼야 될 것이다.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쯤 간에 12월 달에 금리를 0.5%밖에 안 올릴 거라는 것을 지 입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주식시장이 망가지거나 경기가 엉망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 아무래도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바람 때문에 주가는 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가 환율입니다. 그렇죠? 달러에 워낙 환율입니다. 어떻습니까? 환율 근본적으로 주가 추세가 확연하게 구름을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구름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처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행스팬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구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 환율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내려온 다음에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있죠. 더구나 오늘 마감가마저도 1299원 70전입니다. 이 1299원 70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1300원 이하잖아. 더구나 종가 기준으로. 우리 얼마 전에 1444원도 봤어요. 이때마다라도 1500원 간다 해 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새 1500원 우러는 주가가, 환율이 어느새 지금 1299원이긴 합니다만 1300원 마저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갭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더구나 RSI,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 RSI 본다면 내일이라도 환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m 내려가죠. 그러면 이때가 오히려 뭡니까? 매도 신호죠. 그래서 30m 내려갈 때가 매도 신호였죠. 더 떨어질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30m 내려왔는데 여기 30m 내려왔잖아. 그리고는 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장장 떨어지면서 뭐 1299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간밤에 그렇게 폭등했는데 왜 우리 시장은 오늘 장중에 막판에 비질비질하면서 하락폭을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고 음봉이 나타났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어제 오른 거 어제 오른 게 이게 11월 30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을 샀죠. 그죠? 근데 요게 1조를 사는데 사실은 그날 미국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하락했죠. 그죠? 미국 주가는 하락했는데 이 아들이 1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왜? 왜 사들였냐? 어제는 제가 사실 어제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외국 애들 산 거 꼬라지 보면은 그 중에서 비차익으로 비차익 매수로 거의 9천억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죠? 9천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차익이라는 얘기는 선물 거래하고 관계없는 거죠. 통상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거래 중에서 소위 한꺼번에 펀드에서 종목을 조정할 때거나, 그죠?
뭔가 소위 블락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포트폴리오로 한꺼번에 왕창 조정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뭡니까? 11월 30일이니까 결국은 얘들이 MSCI 리밸런싱 한 것이 분명하죠. 그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죠? MSCI에 따르는 리밸런싱을 한 게 분명합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사들였고 그중에 상당수가 비차익 거래라는 이야기는 얘들이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왕창 조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왕창 사들인 거잖아요. 프로그램 거래로 깨어져서 차익 거래 같으면 또 현선물 간에 사고 팔고 하는 차익 거래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선물과 관계없이 비차익으로만 매수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따라서 어제 외국인들이 샀던 것은 MSCI 리밸런싱이 분명하고 어제 원각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로 사들일 만한 여력이 없었다. 선제적으로 샀다. 외국인들이 오늘 파월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미리 알고 사지는 않았겠죠. 그죠? 설마 그랬겠습니까? 파월하고 우리나라 나가고 있는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서로 짜고 파월이 우리나라 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야 오늘 저녁에 내가 연설하는데 내가 다소가 비둘기적인 이야기 할 테니까 네가 내 이야기 하기 전에 미리 사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파월 입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 MSCI 리밸런싱으로 산 거고 어제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얘들이 사들일 만한 물량이 많을 수가 없었겠고요. 그죠? 오늘은 얼마 샀습니까? 달랑 315억에서 샀네요. 그죠? 오늘 달랑 외국인들이 315억에서밖에 안 샀습니다. 코스닥도 별로 안 샀고요.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앞으로 들어서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근본적으로 2499를 넘겼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그죠? 마지막 남아있는 일말의 불안, 마지막 남아있는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5-1 여기에서 5-1이 되고 5-2가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없애려고 그러면 조그만 2546만 넘겨라. 그러면 그때는 걱정은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역시 뭐 시장은 그런 대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차곡차곡 잘 가고 있죠.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파월이 그렇게 비둘기적인 이야기 할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월도 아니고 내가 주가 오를 줄 알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그럴 확률이 높지 않냐. 우리가 내일이 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떨어질 거야. 아니야. 오늘은 장중에 왕창 올라서나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줄였으니까 오늘도 주가 내일도 주가 또 오를 거야.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간에 오늘 올라가면서 2499를 넘겼다는 것이 우리의 로직대로 지금이 1이고 2고 3이고 4라고 한다면 4번 파동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보니까 그게 엘리어트 파동이 이루는 법칙이니까 그죠? 이제는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겁니다. 굳이 그럼 어디까지 갈 끼고 어디까지 갈 거냐? 뭐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따져 심심해서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그죠? 한번 따져볼까요? 피보나치 비율로 따져본다면 이 바닥이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4고 앞으로 여기 5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3번 파동 그러면 3번 파동이 일단 이렇게 본다면 3번 파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여기가 2162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얼마입니까? 당연히 2499입니다. 그죠? 따라서 2499에서 2162를 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37이네. 337포인트 올랐습니다. 3번 파동이가. 3파가. 그죠? 3파가. 그 다음에 4파가 있고 5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파가 3파에 337에 예를 들어서 38.2% 아니 38이 왜 이래 38.2% 38.2% 움직인다면은
이게 한 128포인트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61.8%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8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2401이었으니까, 2401에다가 128포인트를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529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61.8% 좀 더 움직인다 해서 208포인트를 더하면은 2609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산수에 불과합니다. 꼭 2529라고 간다는 법도 없고 2609라고까지 간다는 법도 없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봐서 2529, 그 다음에 2609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61.8, 38.2%, 61.8% 계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50%, 0.5%, 50%, 그죠? 50% 하면 얼마가 됩니까? 340 잡고, 170 아니고, 160, 감산하니까 빨리 안 되네. 340이면 170인데 3을 빼니까 168쯤 되나요? 그죠? 168포인트면 되겠죠. 그죠? 168포인트니까 2401에다가 50% 움직인다면 118% 한다면 2500, 야, 168, 2500, 알지? 2401에다가 168을 더하면은 985, 2589네요. 2589가 되죠.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로 봐서 올라가는 파동이 예를 들어서 2529, 2589, 2609 등등등 뭐 50% 올라갈지 이 3번 파동에 50%만큼 움직일지 68.2%, 61.8% 갈지 38.2% 갈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약간 간에 좀 더의 룸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5번 이걸 우리가 오라고 봤을 때도 1, 2, 3, 4, 5라고 되는 거니까 조정이 있다 그래서 겁낼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요 2000, 요 레벨 넘기면은, 이제부터는 설령 이 밑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죠. 이걸 더 올라갔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되고, 2까지 올라가면서 5가 되면 다시 밀리더라도, 다시 밀려가지고, 요 레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가 큰 1이고, 여기가 큰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뭐가 됩니까? 올라가는 큰 3이 또 있을 테니까 떨어지더라도 겁낼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요걸 넘어야 되세요. 그러면은 별로 걱정할 일이 없지 않냐. 그런 일이 됩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도 아까 보았습니다. 환율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제가 줄도 꺼놨는데 그대로 움직이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 위로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고 있고요.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월이 어제 어떤 뉴스를 보고 뭐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의 뭡니까? 그걸 본다면 유가가 빨리 안 나와. 유가 어디 있나? 있군요. 예. 유가를 본다면 또 신오펙이 어떻고 오펙 플러스가 어떻고 겨울에 들어오면서 뭡니까? 겨울에 들어서면서 어제 유가가 좀 올랐어요. 그죠? 간밤 유가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3% 이상의 전제가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WTI가 오른 것은 석유 재고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갑자기가 아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나는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날씨도 추워지고 한다면 원유 기름 많이 뗄 테니까, 그죠? 많이 뗄 테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은 유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는 어떻습니까? 구름 아래쪽에 있죠. 다 들어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원유 재고가 없어가지고 유가가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은 유가가 지금 현재 80달러에 머물 일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100달러 넘어가고 120달러 가고 난리를 쳐야 될 텐데 현재 원유 재고 부족하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하도 백지 대문까지 해잡고 이러니까 중국에서의 소위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할 거란 기대감,
그럼 사람들이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뭡니까? 그 원유 소비가 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유가에 다 반영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뭐 그런 상태죠, 그죠? 뭐 여전히 구름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뭐 예, 알다시피 중국은 알겠는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기름 많이 뗄 때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뭐 2%도 아니고 1점 몇 프로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원유 소비가 늘어날 수 없지 않느냐 등등의 모든 요인들이 차트상에 있는 유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요인들은 잘 모르겠고, 차트에 나타나 있는 가격만의 추이를 본다면 모든 요인들이 다 반영한 가격이 구름대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락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도 물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원흉이 되고 있는 WTI가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면 페드도 FOMC도 다소간 소위 뭡니까? 약간 물가에 대한 고삐를 늦출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금리는 금리대로 줄창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줄창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나쁠 리가 없고, 더더구나 우리나라 시장으로 봐서도 뭡니까? 시장에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렇죠? 변동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죠. 그죠? 그죠? 지금을 바닥으로 말하기에는 과거의 레벨로 본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낮은 레벨이 됩니까? 과거의 낮은 레벨로 본다면 이런 정도 또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현 수준을 갖다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은 좀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 주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구름 위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하는 건데, 뭐 이게 사실 이 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선이야 뭐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데, 야간 현재로 봐서는 이거는 우리가 선을 이렇게 껐든지 이렇게 껐는지 이 선은 의미가 없고,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는 기술적 지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소위 구름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구름 상단에 딱 닿아 있죠. 지난번에도 구름 상단에 딱 닿았습니다만 이번에도 구름 상단에 딱 닿았습니다. 한 발만 앞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대명천지 밝은 해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 제롬 파웰 말 한마디가 그냥 환호 자격해가지고 4% 이상, 4.58% 풍닥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에 하나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구름만 넘기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잘 됐으니까, 기준선 넘겼고, 후행스팬더 캔들 넘겼고, 구름만 넘어가면은 나스닥 지수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뭡니까?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뭡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뭐 사실 이 선이라는 게 뭐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으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승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습니다. 이제 알아서 오늘 항상 목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마니투데이에 그 방송을 화상을 출연합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나중에 투자 전략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상승세니까 조정을 보인다고 쫄지 마라. 그죠? 조정을 보이는데 쫄지 마라. 지금부터는 기회를 엿봐가지고 주식을 늘려갈 때다. 코스피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나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도 구름받고 나오면은 얘도 곧 상승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구름받고 나오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수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죠? 달러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유가도 그렇고, 그죠? 다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며칠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샹하이 지수 우리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구름을 넘어가려고 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죠? 그려놓은 거 이거예요.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린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만 사실 좀 쫄았죠. 그죠? 아, 이거 잘못하면 구름 상단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거 아닌가 하고 쫄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음날 딱 오르더니 오늘도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소위 말해서 뭡니까? 데모 회사니까 데모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불만이 월드컵 보고 있는데 월드컵 중계를 보고 있는데 저놈들은 말이야 마스크 벗고 악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방 안에 갇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그게 다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준을 줄이고 뭐 지준을 줄이고 금융 완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당장 생활의 피부에 와닿는 소위 뭐 락다운을 좀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하이 지수가 급등했죠.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그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게 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왜 그렇게 알았습니까? 기준수 넘겼네. 후행스핀 넘어갔네. 후행스핀이 지지받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네. 올라가겠네. 그죠? 이미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6단계가 있죠. 그죠? 자, 주가가 올랐다. 그죠? 두 번째, 전환선이 올랐다. 네 번째, 전환선 기준선을 교차했다. 네 번째,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그죠? 다섯 번째 뭡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왔다. 여섯 번째,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다.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는 뭡니까?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중국의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간다면 결국은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한국의 경기도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좋아지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장에는 중국도 도와주고 있고 미국이 금리도 도와주고 있고 환율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도개청청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파동으로 봤어도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파동으로 봐서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통화들 유로화 1대1 페리티, 여기 1대1 페리티인데, 1대1 페리티 능이 이제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구름보가 나갔다가 조정받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엔화대로. 큰일 났습니다. 엔화가 지금, 큰일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엔화가 상당히 많이 강세입니다. 136까지 왔네요. 그죠? 왜 큰일 났다고 말하느냐? 엔화가 강세면, 엔화가 강세면 그 전까지는 N1 환율이 N원 환율이 여기 볼까요? 대정 환율에 보면은 N1 환율이 N1 환율이 그죠? N1 환율입니다. N1 환율이 한때 얼마까지 갔냐니까 927원까지 갔죠, 그죠? 그죠? 927원까지 갔는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죠. 그게 만약에 엔화가 더 강세가 돼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레벨 주봉으로 본다면 이게 뭐 927원까지 갔습니다. 과거에 한때 이게 대개 1,000원이었고요. 비쌀 때는 1,040원, 또 1,100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대로 올라가면은 일본에 여행 가려고 그러니 지금 일본 안 그래도 문호가 개방돼서 슬슬 저도 일본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엔화가 강세되면은 그때는 큰일 났다 그러는 것이 주식으로 봤어야 뭐 강세가 되든
N1 환율이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그건 큰 이슈가 아니죠. 그죠? 약간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대 원화와 달러 인덱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빗썸에서 고시하고 있는 비트코인 뭐 그냥 보다시피 완전히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관심권에서 아예 사라진 소외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조정보에다가 딱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조정보에 있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할까요?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기다가 올라간 턱에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서 옆으로 기고 또 횡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죠?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상승세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 CCI가 사라 그러면은 사긴 하겠는데 이거 사라고요? 조금만 사라. 지금 CCI가 조금 사라 그러니까 산다면 조금 사겠는데 하게 이런 비트코인을 매수해 살 정도로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주식 해보다가 안 되면 선물하고 선물하다가 안 되면은 옵션하고 또는 주식하다가 안 되면 해외 해선하고 해외 선물 열려서 뭡니까 뭐 저 달러 유로도 하고 바달도 하고 파운드 달러도 하고 마진 트레이딩도 하고 그러다가 선물 옵션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뭐합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하고 저희 말해서 그 리스크의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의 이 레이팅이 계속 높아지는 그죠? 높아지는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더리움이나 그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런 꼬라지라 물론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도 들어가면은 뭐 도지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예외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종목이 보다시피 횡보 양상의 이야기는 시장의 관심사가 여기까지는 이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돈도 몰리지도 않고 뭐 거래소를 망하고 있고 거래소에 돈 넣었다는 돈은 못 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함부로 이제 뭐 거래하겠습니까? 차라리 코스피를 사면 상승세네. 코스닥 상승세네. 굳이 비트코인 사가지고 속 끓느니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괜찮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